하겠습니다. 예. 네,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연구회 회원님들, 또 에듀테크에 관심 가져주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 에듀테크 시간입니다.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사님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상주 학생 수련회에서 학연고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형진 선생님입니다. 먼저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영진 선생님께서 좋은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교사의 좌충우돌 에듀테크 활용 수업 이야기라는 책을 저희 연구회 회원들도 많이 공유해서 읽었고 또들 하나씩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또 듣고 싶고 그 책 밖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팁들 듣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 공부 많이 하시고 좀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 안영진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소개받았던 경상북도 교육청 상주학생 수련원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영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정병건 회장님께서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수업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수업했던 사례들 나눌 건데, 어, 이렇게 어떻게 운 좋게 책을 쓰긴 썼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에서 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관점의 변화는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강의 내용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참여 시 당부사항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좀 지금 시간 피곤한 시간이시라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어,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좀 경험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좀 경험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화면을 켜는 게 가능하시면, 뭐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요게 줌으로 하는 거랑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차이가 좀 있는 게, 같이 쌍방이 소통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도 나고, 뭔가 대면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뭔가 더 전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소통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좀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 보여주시면서, 저는 지금 강의안과 선생님들 얼굴 표정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 장면들은 사진으로 한 컷씩 찍어주시면은 그것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오, 예.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고 일단 진행해 볼게요. 조금 끊기거나 하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래가 갑자기 엄청 빨리 다가왔고, 우리가 준비를 못 했잖아요. 맞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2023년도인데, 한 2년, 3년 코로나를 겪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이제 대책이 선다. 맞죠? 국가적 차원에서 매뉴얼도 생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이제 우리가 예측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다른 형태의 또 뭔가 오면 우리는 또 예측을 못해서 또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미래 체육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QR코드 한번 찍어가지고 선생님들 참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인원이 많진 않으신데 여기 그냥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QR코드를 한번 찍어가지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수업하고 있는 부분도 어찌 보면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제 수업이잖아요. 맞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하실 때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 이제 제공해드린 거 멘티미터란 프로그램인데 이미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효과적인 것들은 그냥 그 심플한 그대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 때는 요걸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안 찍으신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화면을 바꿀게요.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예. 다른 데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또 접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첨단 기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개인의 취향, 이제 학생 주도성, 뭐 개인 뭐 맞춤형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맞죠? 접근성. 줌이 저희가 접근성을 되게 이제 많이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맞죠?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미래체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각자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잖아요. 맞죠? 이런 체육관에서 저는 이거 제가 이제 파견 오기 전에 이제 근무했던 고등학교인데, 이렇게 이제 수업했었거든요. 체육대회 하고 이제 깃발 걸어놓고 이렇게 추억도 남기면서. 그리고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이런 교실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됐어요. 교실의 이제 형태가 바뀐 거죠. 처음에 인정하기 싫었잖아요. 그리고 중등, 고등 체육 교사들은 이거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는 교사들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도 생겼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2, 3년 겪고 나니까 우리도 조금 이제 적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도구들이 익숙하지 않지만요. 학생들은 이 도구가 몸의 일부잖아요. 맞죠? 지금 저는 제 방에 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요. 태블릿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태블릿도 한 대 더 있고, 방에 보조 모니터 2대, 또 노트북 2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에 쓰여지는데 학생들은 이제 이게 익숙한데, 이거랑 교육이 연결되는 그런 고민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우리가 이걸 막 활용하려고 하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고 또 코로나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완전 좀 등한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나 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계속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답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래 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어, 제가 좀 이제 미래 체육에 대해 충격을 좀 받았던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아까 전에 그런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제하고서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 좀 고민했던 건데, 영상이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요 큐라는 로봇은 그 일본의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사내 동아리 같은 데서 본인들끼리 재밌게 만들다가 이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이제 사람 못지않은 거죠. 그리고 그 6시간인가 7시간 동안 계속 자유투를 쏴가지고요. 2020개를 넣었대요. 그래서 기네스 등재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인간이 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골프인데요. 그런 영상을 자, 두 번째는 골프 로봇이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탁구 무슨 로봇입니다. 탑구 로봇 포르 두 가지 로봇 보셨죠?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뭐 새롭게 보신 것도 있겠다, 맞죠? 지금 농구, 골프, 그리고 탁구는 인간보다 로봇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더 아무래도 이제 발전을 해서 인간을 이길 수 있겠다, 맞죠? 또 우리가 알파고 때문에 이제 인간의 바둑이 이제 더는 이제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두 개 더 남았네요. 자, 요것도 앞부분 짧게 보여드리고 뒤로 또 넘어갈게요. 보시는 게 훨씬 잘 오실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잘 하시나요?
100m를 24초 만에 달려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거 사람이 아니라 로봇 얘기입니다. 로봇이 육상 트랙을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상반신은 어디 갔을까요?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이 개발한 이족 로봇 캐시입니다. 마치 타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해 비틀거리거나 주춤되지 않고 100m를 24.73초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으로는 가장 좋은 기록으로 최근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이 연구진은 전에도 인간형 이족 로봇 디짓을 개발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조금 있으면 인간만큼 속도가 날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요건 설명 좀 더 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여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미국의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강아지처럼 생긴 스팟이라는 로봇도 이제 국내에서 막 이렇게 뭐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어, 한 3년 전인가 2019년도 영상에서 요 로봇이 막 이렇게 덤블링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기능들만 했었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이트는 제가 링크로 이따가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박은선 선생님, 제가 링크로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로봇들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실게요. Forgot my tools again. 예, 로봇을 호출합니다. 딜레이가 좀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지금 판때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옮겨줘야 될 짐을 듭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또 생각해서 짐 떨어뜨리고 점프하고요. 네. Such 마지막에 세레머니 보셨어요? 이제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도 이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긴 했는데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조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이미 다 할 수 있고 이 로봇들 안에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챗GPT 같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게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 고민하면서 에듀테크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쓰게 되고 이런 것들 막 강의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생각했던 바대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제 약간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지금 저희는 그냥 온라인 수업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 생각 가지고 사실 있는데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 봤듯이 뭔가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건데 아마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에듀테크나 이런 걸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박힌 교육부 장관님도 그런 것들 언급을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이 정답일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가 정답이라든지 디지털이 정답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이 정답이라든지 오프라인이 정답이라든지 이게 이분법적으로 그냥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린 사실 체육은 아날로그에 제일 익숙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쨌든 몸으로 해서 뭔가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교과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뭘까? 근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에볼라나 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정답을 못 찾은 것처럼 근데 각자 방식대로 판단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두가 자기 맥락에서 판단하는 거고 자기 경험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곳에서 캡처해 온 건데요. 이거 TV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 이런 키워드도 되게 이야기 많이 하죠.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디지털 리터러시, 블렌디드 러닝, 생태환경교육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공간혁신, 감성, 에듀테크. 그리고 최근엔 챗GPT 난리 났잖아요. 맞죠?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도 그 OECD 2030 학습 나침반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행위 주체성, 뭐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그걸 강조를 한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각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도 이 주도성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길러야 될 게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량이 책임감 갖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뭐 어떤 이제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전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제 해결력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변혁적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돌려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웰빙, 그러니까 개인의 안녕 그리고 개인을 통한 사회의 안녕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과에서 이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맞죠? 교과에서 이번에 뭐 대강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만 주고 그러니까 교사의 주도성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교사는 각자 자기가 가진 철학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는 네 가지 키워드 이제 수업에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 체육 교과를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체육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육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뭔가 몸을 안 쓰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신체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수면과 신체는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체육 교과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 그러니까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는 또 교육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다, 더 강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전의 방식은 고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테크의 활용이 좀 더 이제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수업할 때 어쩔 수 없이 에듀테크 활용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밖에 오염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수업 잘 못할 수도 있다. 체육관에서 모든 반이 같이 수업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간 만들어야 되고 환경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기능을 숙달시키고 막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뭔가 깨닫고 우리도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저희 계속 배우려고 저 부르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학생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얘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이걸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그런 로봇들 같은 것들에 우리가 이제 지지 않으려면 생존하려면 어 정서적 교감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그 이 정서적 교감이라 하면 학생들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우리에게 배운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이 배움이라는 가치를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러니까 우린 체육교과니까 체육 수업을 해서 아, 신체 활동은 즐거운 거구나라는 그 정서를 느끼고 졸업하고 나서도 운동은 잘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의 교육 과정을 각자의 키워드를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에듀테크 활용, 자발적 참여, 정서적 교감 이 네 가지를 조금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제 체육 수업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사례들 보면서 선생님들 아이디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QR코드 활용 수업인데요. QR코드하고 유튜브 활용해서 학생들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QR코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들 대충 아시죠? 그 QR코드는 토요타에서 개발을 했고요.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개발해서 자동차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저작권을 자기들 주장하지 않고 무료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 영상은 제외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고. 예. 자, QR코드를 제가 수업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영상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모바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는 현금보다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더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도요, 깡통 대신에 QR코드를 들고 구걸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식당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깡통 대신 QR코드를 내밉니다. 잔돈이 없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我们都没有零钱。我去！哎，我操！手机给我，手机给我。 시장에 나타난 이 거지는 예. 저는 거지에게서 수업을 배웠습니다. 중국 거지는 QR코드 들고 다니는데 저희가 돈 없다고 이야기 못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서 1위안은 안 받고 2위안부터 간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QR코드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고 아 이게 수업에도 접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QR코드에 대해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케아 가면 QR코드 있죠. 그래서 이 QR코드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네스 맥주 컵인데요. 흑맥주를 넣으면은 이 QR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맥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찍어보고 싶겠죠. 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찍어보고 싶겠죠.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이거는 주사위예요. 요걸 딱 찍으면 1, 2, 3, 4, 5, 6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그냥 숫자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었을까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 한번 채팅창에 적어 주시겠어요? 생각하시는 대로. 정답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왜 굳이 QR코드에 넣을까요? 우리가 왜 수업에 이걸 써야 되는지 그거랑도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박은선 선생님 호기심, 예, 벌칙, 집중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호기심 유발. 예, 벌칙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누구시죠? 저 되게 창의적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아, 예, 예, 좋습니다.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맞죠? 요걸 좀 멀리 갖다 놓으면 저 운동장 끝에 갖다 놓으면 얘들 찍어야 알 수 있으니까 신체 활동도 되고 벌칙도 되고 굉장히 괜찮네요. 자, 흥미와 호기심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찍으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잖아요, 맞죠? 그걸 유발하는 거죠, 자발성을.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보여드린 요거에 대해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마트 광고 영상인데요. 41. The sales during lunchtime decreased drastically. Mission: to increase sales during lunchtime. 예,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마트에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매출이거든요, 매출. 시간에 따른 매출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요 시간대쯤 장을 많이 보는가 봐요. 일반적으로. 뭐 아줌마들도 이때 보고 뭐 저녁에는 가족들이 보겠죠. 그리고 아침에 보고. 근데 유독 이 시간에 점심시간 12시에는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Time from 12 p.m. to 1 p.m. Idea: give people a unique experience. 예. 발음 좀 죄송한데 제가 읽을게요. Give people a unique experience. 예. 뭐죠? Unique experience. 특별한 경험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매출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알아서 본인들이 이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오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맞죠? 잠시만요. How to: scan the shadow QR code from 12 p.m. to 1 p.m. 예. 아까 전에 이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아까 그 QR코드 보이죠? 이 QR코드는 그냥 이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렇게 QR코드가 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게 QR코드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기 와야 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이걸 찍어서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할인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 매출을 올린 거예요.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그리고 QR코드 찾다가 이것도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지, 그리고 이 광고, 이런 거 보면서 QR코드가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QR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알려보면 네이버 QR코드로 QR코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QR코드는 좋은 점이 안에 있는 링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 책 이거 쓴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제 QR코드로 만든 거는 다 네이버 QR코드로 만들었거든요. 다른 게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네이버 QR코드는 그 안에 내용들을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안에 데이터가 바뀌고 오류가 나면 이걸 수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 요거는 제가 잠깐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면, 제가 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 어차피 책에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 제가 여기 액티브 아케이드란 게임을 제가 이제 직접 영상을 찍은 걸 자료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휴대폰 번호도 알려드려야 되고, 거기 저장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죠. 아니면 적어도 문자로 보내야 되죠. 근데 요거 쌤께 바로 보내드려 볼게요. 1초 만에. 음, 예. 제대로 못 눌렀는데 1초 만에 누르면 1초 만에 되거든요. 요거 찍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요 파일 선생님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요게 크롬 익스텐션 중에 제가 알기로는 퀵 QR이에요. 퀵 QR. 예. 찍으면 재생 목록 가셨어요? 예, 그거 나중에 저장해 두시면 선생님들 보시면 돼요. 이따가 또 강사님, 제가 설명할 예. 강사님 방금 어디 누르셨어요? 렉 걸려서 잘 안 보였어요. 여기 위에 있는 요 아, 예, 익스텐션. 예, 예, 예. 예. 여기 QR 코드 생성기 퀵 QR이라고 보이시죠? 예.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예. 어쨌든 요걸 깔시면은 요거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중에 뭐 QQR 뭐 그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보를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원고 같은 것도 이렇게 전달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례는 제 사례니까 그 어떻게 구현하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를 선생님들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따 사례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편한 거 스마트폰 태블릿에 그냥 있어요. 아무거나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QR코드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거나 다운받아 쓰세요. 광고를 좀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광고 하나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앱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글자 모양 바꾸거나 색깔 바꾸거나 이런 예쁜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사이트 가면 요 클래스룸 스크린이라는 사이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이트 안에서는 수업 공부들이 다 있어요. 뭐 여기다가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을 틀 수도 있고요. QR코드도 만들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요. 신호등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스탑워치도 가능하고요. 달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소음 데시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하나의 온라인 교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세팅 잘 해놓으면 그냥 이걸로 수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걸로도 QR코드 만들 수 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용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제작했고 QR코드 어떻게 만들었느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제작했어요. 영상을 촬영했고 편집, 유튜브 업로드, 재생 목록 만들기, 영상별 QR코드 만들어서 영상별 QR코드하고 재생 목록에 QR코드 만들기. 자, 그리고 요거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방법인데 요건 생략할게요. 요것도 나중에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QR코드 만들어 체육 수업에 활용할 때 링크를 통해서 QR코드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활동지에 이미지로 삽입했어요. 그래서 실제 했던 수업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도 선생님들께 QR코드를 드릴 수 있다 했잖아요. 맞죠? 요거 찍으면 제가 만들었던 수업 지도안을 선생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생태 환경 교육도 되죠. 종이 아끼잖아요. 예, 찍었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고 회장님 통해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예. 그래서 탁구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했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고민에서 시작해서 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수업도 만들어졌고 수업 중에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모아서 책도 썼고 그래서 저는 탁구 수업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능은 또 즐겁게 익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잘하게 만들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초등, 중등, 고등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뺀질뺀질한데 되게 운동 잘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평가하면 제일 잘해가지고 점수 다 받아가고 근데 말은 또 엄청 안 듣고 얌체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저 이게 되게 얄밉더라고요.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수업 사실 다른 수업보다 신체 활동이 많으니까 에너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좀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움직이고 싶고 좀 말도 덜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하루 종일 수업하고 나면 목도 다시고 몸도 다 막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 결혼하신 분들은 육아할 힘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해야 되잖아요, 눈치 보니까. 지금 저기 회장님도 하고 계신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민을 좀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흥미와 자발성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코티칭이라는 이제 그 방식이 있어가지고 강사비를 지원해줘서 전문 탁구 선생님 불렀어요. 그래서 기능은 이분한테 제대로 배우게 하자. 그리고 나는 수업 맥락을 만들어서 애들을 수업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아까 그 QR코드나 유튜브 영상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성실한 참여를 평가에 반영.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실함을 알게 하려면 이 친구들이 되게 귀찮은 걸 시키면 돼요. 귀찮은 걸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제를 꾸준히 연습하고 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걸 영상으로 안 찍고 또 업로드 안 하면은 제출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활용했는데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 익숙해서 그걸 썼고요. 관찰자, 조력자 역할은 제가 이 모든 수업 맥락들을 학생들이 QR코드를 보고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들어 놔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게 좀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계된 과제에 참여하면서 저는 관찰자,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업 설계를 했어요. 저는 마인드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들도 각자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있으실 텐데 저는 마인드맵을 강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화면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코티칭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했고요. 스킬 미션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영상 편집도 어떤 걸로 할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QR코드는 뭘로 만들어야겠다. 요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세웠는데 성실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 받게 하고 싶어서 요거 비중을 40%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급간 이렇게 따지면 사실 요거 비중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요게 약간 그건 거죠. 이제 동기부여인 거죠. 얘들아, 성실한 게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제를 잘게 쪼갰어요. 정말 그냥 탁구채만 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조금 노력이 필요한 과제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협동을 해야 되는 과제까지 이렇게 넣었거든요. 또 이 과제를 세분화하는 만큼 학생들은 더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단계의 성취감을 레벨업 하듯이 이렇게 느끼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 순서는 요대로 안 해도 되고요.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개수로 그냥 이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요 과제를 제가 공지를 했고요. 요렇게만 제시하면 학생들이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탁구채 위에 공 떨어뜨리지 않게 어떻게 해요?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QR코드로 이제 넣을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만들 때 좀 귀찮아요. 그런데 학기 초에 만들어 놓으면 한 학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고 나중에 좀 편하자는 마음으로 몇 시간 고생했더니 며칠이 편했어요. 몇 달이 편한 거죠. 그리고 요거를 QR코드에 이렇게 담았어요. 하나하나의 영상을 담았고요. 마지막에는 전체 재생 목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주고 저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업이 되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 가입하고요. 제가 과제 이렇게 올렸고요.
과제마다 제가 대신에 제가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싶어서 귀찮으니까 여기다 최대한 적었어요.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여기 다 나와 있어. 니네 이거 보고 하면 돼. 이 영상 보면은 다 나와 있어.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안내지를 붙여줬고요. 이제 와서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소소하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찍어서 자기 체크하는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했는 거 이렇게 체크하게 이런 것도 이제 줬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요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는 애들이 영상을 올리도록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혼자 하기도 하고 둘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 같이 계속 벽 보면서 연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서로 협동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맥락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면서 같이 학습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이제 달성도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활동을 찍어주기도 하면서 서로 협동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제가 하는 게 많이 없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업로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니까 잘 못하는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챙겨줬고요. 영상은 이렇게 과제로 제출이 됐고요. 제가 그 얄미운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파악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많은 게 불성실한 학생들이고요. 파란색이 많은 게 성실한 학생들이에요. 물론 이걸로 기능에 이제 높고 낮으면 판단 못하니까 그건 기능 평가로 따로 대신했고요. 이거 보면 누가 성실했는지 아닌지 보이죠? 이 친구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불성실했다 맞죠? 두 개 하다가 치웠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성실한 학생과 불성실한 학생을 파악하는 잣대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사실 안 한 애들 많아서 이 수업은 성공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걸 진단했다는 그 이제 방법을 찾았다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좀 보람 있었던 수업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제가 QR코드로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해본 방식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수업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창한 건 없죠, 맞죠? 근데 그냥 일상적인 QR코드 그냥 썼잖아요, 맞죠? 그 밖에 아이디어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찍으면 명언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뭐뭐뭐 이제 여기 단어 하나씩 들어가고 요걸 다 모으면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은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하워드 가드너가 이제 이야기한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위에 아까 그 QR코드에 단어 넣었어요. 얘들아 요거 다 모아서 이걸로 명언 맞춰봐. 그런데 이거를 제가 A4 한 장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걸 찢어가지고 운동장에 다 뿌려놔요. 그럼 애들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럼 이제 야 얘들아 움직이지 마. 신체 활동하지 마 라고 해도 애들은 가서 찾아서 지네가 명언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한여름에 뜨거운데 포카리 스웨트를 시원한 걸 준비해줬다. 그럼 애들은 다 돌고 체력 활동하고 와서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마시고 성취감 느끼겠죠. 그러면 QR코드가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요거 찍어 보시겠어요? 준비운동 그냥 안 주고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찍어보면 이건 그냥 청소년 제조입니다. 근데 그냥 얘들아 청소년 제조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고요. 예. 코로나 때 이 안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그 친구하고 편집해서 올렸더니 이게 한 3만 넘어갔어요. 조회수가.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업했더니 옆에 있는 제 후배 체육교사가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후배 체육교사가 여기 영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미니 허들에다가 이걸 하나씩 붙여 놓는 거예요. 6개 세트 이제 스테이션을. 그래서 여기선 요 활동, 여기선 요 활동, 여기선 요 활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활동을 QR코드 보고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동을 하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서로 활동지에다가 확인해서 개수 적어주고 파트너들이 서명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표로 기록도 했어요. 영상을 QR코드로 줄 수 있고요. 활동 수업 자료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 했던 활동 기록지인데 요것도 찍으면 선생님들이 자료를 바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수업 정리 설문지, 구글 설문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요. 수업 지도안을 저는 요것도 수업 지도안이거든요. 수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안에 영상 넣어가지고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걸로 스토리텔링 수업하면 돼요. 지도안이 꼭 어떤 틀에 맞춰서 뭐 수업 목표 해가지고 뭐 도입 전개 정리 갈 필요 없겠죠.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QR코드 활용하면 이 정도 수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선생님들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수업 하실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거 QR코드 하나 가지고도 저는 3년 또는 6년 수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QR코드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자, AR 활용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저는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 있는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거든요. 포켓몬고 저는 하거든요. 레벨 지금 33가 그래요. 스르런에 오면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막 이걸로 막 공감대 형성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르런에 거기가 성지라 가지고 제가 포켓몬 잡아오면 저희 집에 지금 아들 둘 딸하는데 막내 어리고요. 아들 둘이 한 9살, 7살인데 아, 오늘 뭐 잡아왔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어떤 포켓몬이 잡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AR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걸어 다니면서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걸으면 알도 이렇게 깨서 새로운 포켓몬도 탄생하고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수업에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R 앱과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기록하는 체육 수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AR하고 VR 개념은 선생님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AR은 어규먼트 리얼리티인데 현실에 가상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실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뭔가가 더해진 거예요. 포켓몬고는 보면 현실의 공간 안에 가상의 포켓몬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게 AR이고요. VR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장비를 착용해서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 메타퀘스트 이런 거 사용해 보면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밖에는 우리가 분명히 방 안에 있는데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주에 있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상의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VR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구분이 좀 모호해져서 지금 MR이라 그래서 믹스 리얼리티 그것도 나왔고요. 최근에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맞죠? 애플에서.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XR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건 여기 애들 데리고 놀러 가서도 또 발견했어요. 자, 아빠들은 이거 공감하시죠? 이런 데 가야지 좀 덜 피곤하고 맞죠? 체력도 좀 아끼고. 예, 요거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보진 않을게요. 저희 수련원에도 이런 가상 스포츠 이렇게 체험하는 곳이 3실이 구축돼 있어요. 메타퀘스트 하나, 바닥형 컨텐츠 하나, 그다음에 백면형 하나. 그리고 요 AR을 제가 경험하게 했던 게 학생들은 보면 요거 경험하거든요. 요거 좀 신기할 텐데 선생님도 요건 해보실게요. 스마트폰으로 크롬 브라우저나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사자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검색어에. 다른 동물 해도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 애기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사자 클릭해서 검색해서 보면 아래쪽으로 내리면 3D로 보기라고 뜰 거예요. 아래쪽에. 보이세요? 3D로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해 보세요. 그걸 클릭하면 뭐 바닥에 화면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을 흔들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보시고 흔들다 보고 정면을 딱 향해 보면 갑자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동물이 있어요. 맞죠? 그 동물을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동물이 뜹니다. AR을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게 AR이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현실 있죠? 현실의 공간 있잖아요. 가상의 뭔가가 있죠? 이게 A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화두를 던지고 나면 이제 그 수업이 AR 활용 수업이면 학생들은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체육에서는 이 기록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후일에 뭔가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 거, 이게 기록이고요. 우리가 학생들의 활동 데이터를 적는 게 이 기록이고요.
운동 경기에서 이제 나온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또 기록이에요. 맞죠? 우리 두 가지 의미에서 기록을 다 이제 기록하잖아요. 맞죠? 기록이 좋은 게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해주고요. 성취감, 기록 향상, 도전의식을 형성해주고요. 꾸준한 참여로 이제 동기부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활동 기록된 걸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도 하죠. 생활 기록부 작성하고요. 행발 작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 맞춤형 수업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정보랑 뭐 영어, 수학 이런 거는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 그러잖아요. AI 튜터가 막 이제 할 거고. 그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관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록들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록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아날로그, 디지털. 기존에 우리가 썼던 개인활동 기록지 체크리스트는 아날로그고요. 디지털은 흔한 게 이제 패들렛이랑 구글 설문지 정도 되겠죠. 패들렛을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영상, 텍스트, 음성 같은 걸 많이 담으시는 것 같고, 이건 좋은 점이 로그인 없이 접속해서 뭔가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한 단계를 줄인다는 건 참 혁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 모든 영역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 설문지로 설문조사 가능하고요. 활동 소감문 가능하고요. 결과물 기록 누적 가능해요. 함수식만 조금 쓰면.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 소개 좀 드릴게요. 액티브 아케이드라는 앱을 활용한 수업이었는데요. 이 앱은 코로나 때 나왔는데 이 영상도 패스할게요. 코로나 때 집에서 신체 활동하라고 나온 앱인데요. 이 앱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학생들 수업하기 전에는 항상 집에 애들하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신체 활동량도 괜찮았고요. 또 무엇보다 활동이 게임이었어요. 게임. 그러니까 뭐 흥미를 유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영상은 넘어갈게요. 예, 요 게임이 게임 that move you. 게임이 너를 움직이게 할 거다. 실제로 이게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요걸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iOS, 안드로이드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모든 체육 수업에서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AR, VR 기반은 기기 성능이 이제 그 수업 효과를 좌우를 해요. 디바이스가 좋아야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를 않아요. 딜레이 생기면 바로 흥미를 잃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기기는 확보가 돼야 된다. 근데 요즘에 나온 어지간한 걸로 이게 다 되더라고요. 게임이 되게 다양한데 지금 여기 6개만 놔뒀는데 14가지 정도 있어요.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제 했던 지도안이고요.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제가 요거를 해서 사실은 그 모든 그 차시의 수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수업 때문에 해당 차시 수업만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걸 선생님들이 만약에 모든 차시를 설계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것 통해 선생님들이 되게 뭔가를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도안 좀 열심히 짰거든요. 저 나름대로. 예. 그래서 요것도 참고 나중에 하시고요. 수업은 고민에서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고민했습니다. 고3들은 고2, 그러니까 고3 2학기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 처리죠. 수시 내고 나면 뭔가 이제 붙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가서 들 일이고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 거죠. 그 얘들 데리고 수업하는 게 사실 다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다른 수업도 이제 수업을 이제 제대로 하기가 힘드니까 모든 수업이 이제 막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남녀공학이라서 남자애들은 같이 뭐 이렇게 공 좀 차고 하면 되는데 여자애들은 이게 힘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겹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막 병행하니까 사실 수업 개판이었잖아요. 맞죠? 전 사실 수업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더군다나 이때 저는 이제 몸 컨디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활용한 자발적 신체 활동 유도 가능. 그러니까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게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앱을 막 찾았는데 수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앱을 아까 발견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수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이 돼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전환합니다. 이 한마디가 저희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잖아요. 맞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을 가능한 이제 수업을 하려니까 이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캡처해서
마지막 화면을 올리든지 영상을 찍어 올리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업의 방향은 AR 앱 게임 참여를 통해서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자. 활동 기록은 패들렛이나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자. 그리고 활동 방식은 모둠을 만들어 가지고 과제 부여를 통해서 팀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자. 그리고 게임의 베타 테스터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베타 테스터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게임을 만들면 자체적으로 알파 테스트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게임을 서로 해보면서 이제 오류를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피드백이 적으니까 게임을 좀 잘하거나 빨리 게임을 접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타 테스터로 모집을 합니다. 먼저 게임을 주고 체험을 시켜주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 그 역할을 좀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이때는 디바이스 준비해야 되고 앱 활용해서 익혀야 되고 수업 설계해야 되고 이제 수업 설명하는 자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다양하게 좀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예, 제가 음소거 좀 할게요. 예.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설계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왜? 내 머릿속에 일단 정리는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절차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 편성하고 팀별 과제 수행 및 개인 과제 수행하도록 했고 패들렛하고 구글 설문지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활용한 도구들, 에듀테크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듀테크에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고요. 디지털 디바이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저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학교에 모니터 있어야 되고요. 모니터 없으면 빔 프로젝터 있어야 되고요. 안 끊기는 미러링 장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블릿 있어야 되고요. 또는 스마트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 장비 있어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이게 미러링 할 때 좀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선 연결선이 또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유료로 구매한 소프트웨어 있으면 좋고요. 활동지를 이렇게 줬어요. 제가 또 말 안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어요. 멋있죠?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다가 요거 캡처해서 넣은 게 다고요. 요 QR코드 하나 넣은 게 답니다. 나머지 글자만 넣었어요. 이미 이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거 말고 캔바라고 쓰거든요. 캔바. 미국 이제 요런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요거랑 캔바를 병행해서 쓰시면은 선생님들 어지간한 이제 요런 것들 만드는 거는 뭐 업체에 안 맡기셔도 돼요. 이미 아마 초등생들은 많이 쓰고 계실 거고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실 거고 저는 디자인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만들어냈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고요. 학생들 수업 장면입니다. 모니터,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 세대, 요거 흐리잖아요, 맞죠? 여기저기 다 끌어모았어요. 유선으로 연결 다 했고요. 그리고 모니터 한 대. 그래서 모둠을 4개로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활동 장면이고요. 이건 공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석 선생님 찍으러 놓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업 다 이미 맥락 만들어 놨고 니네가 해. 알아서 결과 피드백 이제 패들렛으로 올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기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선 끊기거나 이렇게 뭐 미러링 갑자기 안 되거나 이런 것들만 제가 손봤어요. 그 좀 이제 심사 나오신 선생님들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체육교사 하는 게 너무 없잖아요, 맞죠? 저도 좀 약간 뻘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돌아다니는 척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패들렛으로 이렇게 올리게 했어요. 베타 테스터 역할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결과 기록 이렇게 올려놓고 터치가 느려서 조금 아쉬웠다. 너무 공간이 좁아서 쉽게 터치가 된다. 신기하고 재미있다. 다양한 피드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 업체에 주면 그게 업체의 피드백이 되겠죠. 저는 이제 책 쓸 때는 업체에다가 이제 요런 자료들 이제 책에 넣어도 되느냐 허락도 받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적용이 되면 산학 협력도 되고 뭔가 기업들도 이제 교사들 또는 이제 학생들의 니즈를 맞춰서 앱도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키워드 중에 마지막 정서적 교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 활동하고는 전 사진을 항상 남겨요. 근데 이따가도 저 마지막에 끝날 때 캡처 한번 할 거거든요. 예, 그때 참여해 주시고요.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남기고 나면 학생들이 뭔가 조금 더 이제 잔잔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모든 에듀테크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걸 남기는 게 목적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AR 활용 수업은 이런 유용함이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결 가능하고요. 제가 앱을 찾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수련원에 지금 그 장비들이 1억 넘게 들여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모든 학교들이 이런 걸 장비를 구축할 수 없잖아요. 맞죠? 구축하려면 좀 최소한 뭐 몇 달에서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앱만 있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당장 내일 수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저는 이걸 잘 못했는데 초등 선생님들 이 피드백 되게 잘 주시잖아요. 보상과 적절히 연결하면 이게 효과가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신에 개발된 앱이라서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니까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개발된 앱들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거 그대로 쓰시려면 쓰시면 되는데 중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기록장으로 꾸준히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뭐 불타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모아서 과정 중심 평가도 가능하다. 그런데 항상 약이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독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와이파이 미러링 오류 때문에 저는 엄청 곤욕 치렀거든요. AR 인식이 잘 안 돼서 디바이스 각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벽에 세워놓고 하다가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삼각대를 각도 조절되는 걸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보상을 잘 마련 못했다 말씀드렸죠. 요것도 필요했고, 이게 게임인데 수업 형태로 설계하지 않으면 애들은 게임으로 한번 하고 치워요. 그래서 맥락을 만들어 두시라. 아까 제 지도안 보여드린 것처럼 차시를 만들어 두시라. 그리고 게임 중에도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임보다는 신체 활동이 가미된 게임을 찾아라.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을 위해서 LMS를 활용해라. 예,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공개 수업 영상은 제 유튜브에 나중에 가면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분량 수업 그대로 넣었어요. 편집 없이. 예.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전체 수업 맥락 파악 되시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초등, 중등에 맞춰서 이제 맥락을 파악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유용한 도구들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iOS 앱인데요. 화면을 분할을 4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동작 하나를 취하잖아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여기 딜레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5초 단위로 하면 5초 뒤에 여기 또 제자리 멀리뛰기 똑같은 게 나타나요. 여기 한 번 더 나타나요. 여기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러면 본인이 한 번 뛰고 본인은 3번 피드백 받잖아요. 맞죠? 다른 친구들은 4번 이 친구의 영상을 보는 거죠. 요 앱의 이름은 BAM이거든요. BAM. BAM 비디오 딜레이 앱이에요. 근데 아이폰만 돼요. 지금 그 회장님 아이폰 들고 계시죠?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쓰시면 이제 활용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는 이 4분할까지는 안 되는데 그냥 비디오 딜레이 앱 치시면 한번 딜레이 해주는 앱은 나와요. 그거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화면에 주석 다는 프로그램 아이클루라는 앱이에요. 요거는 안드로이드, iOS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앱 찾을 때 최대한 2개가 다 되는 앱을 학생들한테 활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료인 앱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각도도 표시하고요. 이제 선도 표시해주고 녹화도 되고 곡선도 표시되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조그 다이얼이란 건데 저거를 손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돌리면 이제 화면이 앞으로 갔거나 뒤로 갔거나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동작 분석 및 피드백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QQR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이버 QR코드 말씀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요 원고는 회장님께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이미지 공짜로 활용하세요. 저작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인드맵 너무 좋아해서 많은 거 씁니다. 알마인드 공짜고요. 우리나라 건데 괜찮아요. 요걸로 마인드맵 작성해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기한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엑스마인드 미국 건데요. 챗GPT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저는 요거 주로 많이 활용해요. 마인드 마이스터. 마인드맵 안에서 구글 문서처럼 협업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쓰는 에듀테크 중에 저는 마인드맵을 제일 좋아해요. 저한테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맞는 에듀테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 아이콘은 도쿄올림픽 때 그 캐릭터 같은 거, 줄라맨 같은 거 그걸로 이제 동작 소개한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콘. 그거 통해서 PPT 같은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캔바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터 만드시고요. 비틀리 URL 단축해 주는데 마지막에 그 부분 한글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it.ly 충북 체육교과 연구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에 뭐 어떤 자료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요. QR코드나 링크는 자료를 전달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PC인 경우에는 링크가 더 적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QR코드가 더 죽고요. 이것도 활용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선생님들이 요거 찍어가지고 설문에 좀 참여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제가 정서적 교감을 요걸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요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도 좀 주시고요. 그럼 제가 성찰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 자신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선생님들에게 해주는 응원의 메시지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주세요.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주세요. 자, 긴 시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들어주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거 하고 뒤에 조금만 정리하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지금 이 설문 시간이신 거죠, 강사님? 예. 예. 그리고 아마 장병건 회장님이 주신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런 설문 같은 것도 있고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 왜 만들었냐 하면 아빠는 아직도 거기에 앉아있네. 예. 요 채팅방은 사실은 책을 끝까지 읽는 분이 많이는 없어요. 맞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책을 사면 사실 제목에서 되게 뭔가 영감을 받고 저는 책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책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 중에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은 진정성이 있는 분이시다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그 채팅방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또 그 방에서 나중에 교류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없어요. 책은 꽤 팔렸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오신 분은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사실 그 부분만 봐도 상관은 없고 근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읽어본 분들은 좀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요 화면을 좀 바꿀게요, 제가. 요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문 결과가 저한테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구글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자, 여기 혹시 이메일 주소 마음대로 넣으신 분들은, 예, 이게 또 이렇게 뜨네요, 또. 이게 또 누가 참여하신지 안 하신지 바로 떠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참여 좀 해주세요. 지금 계속 쓰고 계신 분들 계속 쓰시면 될 것 같고. 예. 요게 이렇게 되면 요까지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신데, 지금, 장병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예.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본인 메일로 가면 오늘 인증서가 나가요. 수료증. 근데 제가 지금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 자동화를 통해서 정서적 교감을 이제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학기 말에 하면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뭐 갈등도 겪고 좋은 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뭔가 애들하고 남는 게 있어요. 뭔가 따뜻한 뭔가 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정말 래퍼 형성했던 친구들한테는 감동도 줄 수 있다. 지금 장병훈 선생님, 최혜성 선생님은 지금 받아가신 것 같아요. 김택환 선생님도 지금 받아가신 것 같고. 예. 제가 드린 선물은 아니지만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각자 수료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장병건 선생님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 받아가면 요 마지막에 본인한테 했던 멘트 저도 보면서 되게 좀 뿌듯함이 있어요. 결국 교사하는 건 선생님들 이게 저희가 엄청 막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보람을 느끼면서 이 직업을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어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각자 맥락에서 내용을 넣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 강의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포장을 되게 잘하죠. 예. 그래서 요걸로 저는 먹고 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약속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체육 에듀테크의 활용, 자발적 참여. 저 혼자 개똥 철학이지만
정서적 교감까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제 선생님들 감이 오시죠? 근데 제 건 정답은 아닌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 제가 이제 경험했고 제가 아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고 선생님들은 선생님 맥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아이디어는 제공해 드린 것 같아요. 영어 잘 아시잖아요. 읽어보시면 기회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고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죠, 맞죠? 그리고 나이키에 항상 이야기하는 말 있죠. Just do it. 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 저는 선생님들께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오늘 배워가신 거 제가 원고 이제 회장님 통해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또 다른 데 또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거 있으면은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좀 공유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혼자 자료를 찾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좀 버거워요. 그래서 머리가 많아지면 훨씬 더 잘 찾아지고 더 많이 찾아질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체육교육도 많이 발전할 것 같다. 요거 잠깐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 그래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코딩을 배우려다가 머리가 나쁜 걸 알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요 그래프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요 그래프는 교양과 직업, 본질과 혁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중요도의 그래프는 뒤로 갈수록 내려가요. 그리고 난이도의 그래프는 뒤로 갈수록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의 교직 처음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면요. 우린 중요한 거 이미 했어요. 맞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초심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초심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맞죠? 그런데 처음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은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출근, 퇴근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업 이제 시간표 짜는 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수업 준비하는 것들. 이제 그게 익숙해졌는데 점점 뭐가 어려워지죠. 차세대 나이스 에듀테크 활용 수업, 그 다음에 뭐 애들은 점점 더 이제 새롭게 변하고 그거 맞추려니까 또 학부모님도 상대해야 되고 계속 뭐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양에서 직업으로 가고 본질에서 혁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좀 드리자면 우린 중요한 거 이미 여기서 했었잖아요. 맞죠? 별로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오늘 강의 듣고 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갖고 요때 이미 우린 중요한 거 했어요. 그래서 요거만 잘 지켜가셔도 저희가 교사로서 사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고 저는 힘들 때마다 요 그래프를 봅니다. 선생님들도 좀 위로 받으시면 좋겠고 요게 제가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체육교사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8시 20분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은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을 먼저 좀 가질게요. 예, 마이크 먼저. 켜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 혹시 생략해도 되고.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질문을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영진 선생님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8시 20분 말씀해 드렸는데 딱 8시 20분이고 더 이제 전달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양도 많은데 제가 시간을 좀 너무 좁게 드려서 죄송스럽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안영진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고생 지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중에 저희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삼성 쪽 김경영 교장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 연결돼 계세요? 교장 선생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에듀테크 체육 관련해서 3권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적 교감 얘기 드렸는데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화면 캡처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그대로 계셔주세요. 예. 제가 요거는 회장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